이번 시간은 수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는 물에 잠겨서 나타나는 피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수해와 관수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침수는 이 식물체 일부만 잠긴 경우, 관수해는 이 식물체 전체가 잠긴 경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침관수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발생 조건 한번 볼까요? 이 수해는 단기간에 집중호우나 장기간에 걸친 장마에 의해 토양이 보수 또는 저수 한계를 넘거나 하천이나 강이 범람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이 수해는 강우량이 너무 많았을 때 발생하는 해드란 얘기죠. 이 수해는 작물체가 완전히 물에 침수되어 나타나는 관수해를 비롯하여 침수에 의한 습해, 기계적 손상, 도복 등이 나타나며 더욱 심한 경우에는 이 포장에 표토가 유실되고 토양이 붕괴되거나 이 사력이 침전하여 농작물이 매몰되고 전답이 파괴되기도 한다. 이 아주 심한 경우는 어때요? 산사태 같은 게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한번 볼까요? 관수해. 이 작물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관수해라 하고, 관수시에는 이 산소가 부족하여 무기호흡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당분, 정분, 단백질, 호흡 기질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런 상태입니다.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버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식물체는 산소를 받아서 호흡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산소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조건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호기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이 현기호흡을 진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호기호흡이 되지 않고 이 현기호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현기호흡은 이런 ATP의 소모를, 에너지의 소모를 동반한 이 호흡이 되고, 이 ATP를 소모한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양분들을 소모하게 되면서 이 식물체가 기아 현상이 발생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흙탕물은 맑은 물보다, 머물러 있는 물은 흐르는 물보다 수온이 높고 물속에 산소가 적어 피해가 크다. 또한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소질 비료를 과용할수록 추비를 한 경우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관수해에는 일단 수온은 높은 게 낮은 것보다 크다. 수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체의 호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온이 높아서 호흡이 많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호기호흡을 하지 못하고 현기호흡의 결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이 피해가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탁수가 청수보다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맑은 물보다는 흐린 물이, 그리고 정체수가 유수보다, 흐르는 물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물에서 이렇게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의 대책. 대책은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사전 대책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대비를 하자. 그러면 뭐예요? 사전 대책의 기본은 이겁니다. 치산치수. 그래서 이렇게 이 산이나 치산에서 이제 산에
이 나무를 많이 심고 치수, 이 물에 흐르는 하천이라든가 강 이런 것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 관리를 잘하자 하는 개념이죠. 내용 한번 보죠. 가번에 치산치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 해서 구릉지나 경사지 또는 산간지 등에서 위험 강우에 피복작물을 재배하거나 인공 피복 등으로 유거 수량을 줄이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도록 토양 보존 정책을 수립해라. 수해 상습지대에서는 작물의 종류와 품종의 선택에 유의해서 관수세를 경감되도록, 그리고 작물의 파종기나 이식기를 조절해서 이 수해를 회피 또는 경감하도록, 그리고 이 경지 정리를 적극 추천해서 관계나 배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하자.